대신도 소원은 신임매바 마예바 마가바 드만매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하는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거듭나서라는 듯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거듭나서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투제 예르손에 따와 탐제 방배제를 담배köne 던제베 고담대라 차체 시도 바바라 가와제외 요마지제 공바제제 점len제 루주 통매제네 사소나 용조 차베샤라 다차체 신다 전부니레레 주베서면다와 자전주베라 마늘 용조 조베네 두베 담배제제 말메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방어도 어리베 왕주 제사바제 동화대비 다부 치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와 잠베도제 알라왕주 제로드 본자 이시 두제담 된지 자진르조 제베제 파조 차나베 모솔와데 네, 이제 우리 그 뒤에서 좀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진도. 여기 서문 달릴런모 존재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택했습니다. 그 전에 존재님께서 직접 써주신 아마 1960년대 초반에 써주신 중문의 열쇠, 그리고 우메띠미, 그리고 렉실 로사르 미질, 초심자의 눈을 뜨게 하는 성설 장론, 조전이 직접 쓰신 거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이번에 같이 존재님께서 이제 구순, 이제 곧 거기에 생일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거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따 한번 갑시다. 뭐라 안 돼요? 아, 되지 해도 돼요. 네. 적당하게 달리면 달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이제 읽어주세요. 첫 번째 5의 첫 번째. 첫 번째 범주는 색이다. 이 범주를 제시함에 있어 불교 경론에서는 색의 본질을 분석하고 유대와 무대의 여러가지 색, 법서색, 내종과 소조 등으로 분류한다. 여기까지 이거 조금 이거. 이제 5의 첫 번째는 색이 체계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체계라는 거 빠졌어요. 체계, 색이 체계. 색 위라고 해도 되고, 색 온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색이 체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 범주에서 제시함에 있어서, 이거 범주 제시함에 있어서, 범주라고 하는 체계인데, 범주 정론에 있어서 세계 본질을 분석하고 이런데, 세계 본질을 분석하고, 그런 거, 수징 5당. 세계 본질을 분석하고 아니고, 세계 본질. 여기서 세계 본질이라고 하면, 세계 정의. 색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색을 나누면 유대와 무대라고 해요. 유대. 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쌍대의 대자잖아요. 유대, 무대 맞아요? 독재하고 통매라고 해요. 도다제보 수젠주스. 석성염이 촉하고 안이 비서 신, 이 10가지는 유대라고 해요. 10가지. 도다제보 수젠주스. 그러면 우리가 무표세 같은 거는 유대 아니고 무대라고 하는 거죠. 도다제보 수젠주. 그때 유대, 무대. 구설어도 우리 그때 1박 2일 공부할 때, 여기 다 그때 나오잖아요. 도다제보 수젠주. 유대, 무대라고 이거 나눈 거예요. 유대 10가지 하고 무대 1가지 해서 무표세까지 해서 11가지 해서 색에서 색 위 11가지 색에서 그리고 법처색이라고 또 나오면 최이기직이 소스 그 외에도 이제 법처색에서 원래는 색은 색수상, 색성향, 미촉 안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 법 안에도 색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색이. 그래서 거기 보고 법처색이라고 해요. 법처색. 법처색이 법처색은 업이 닮은 고사론의 주장 아니고 업이 닮은 집학론의 주장. 거기 법차색에는 또 5가지가 있다고 해요. 뭡니까? 거기 법차색. 우박, 뭡니까? 법차색. 우리가 식을 전호식하고 의식하고 알아야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색도 거친 색도 있고 미세한 색, 아주 미세한 색도 그런 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3가지 있다고 해줘. 거친 몸, 미세한 몸, 아주 미세한 몸. 식도 3가지. 물질도 3가지 있다고, 이러. 그래서, 이 법처색이라는 거. 예. 법처색에는, 예, 온박가위배수, 무슨, 온박가위배수, 뭔가, 조금 미세한 색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 법차색에는 일단 놔두고 대종과 소조 등으로 분류하다. 대종이라고 하잖아. 대종은 사대주입니다. 사대주. 소종이라고 하면 7가지. 우리가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부드러운 거, 거칠 거, 뭐가 목 마름하고 배고픔, 그리고 추위. 예. 여기다 어디? 소종이라고 해야 돼요? 소조. 소조는 뭡니까? 대종으로 이름 만들어진 소조라고 하는 거야. 소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이런 거, 등으로, 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읽어주세요. 색의 탐구에는 기세색의 형성과 더불어 유색의 구성 요소인 금리에 대한 체계도 포함된다. 특히 어떠한 유색법이든
외경의 구성 요소인 금리가 쌓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적 마음의 현상 정도로 성립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세간 하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어떻게 과학자는 빅뱅으로 시작했다고요. 불교는 그렇지 않고 구사론에서 기세간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색의 구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유색의 구성. 여기 유색이라고 하면 색입니다. 유색하고 색 같은 말이에요. 숙제라고도 하고 수라고도 해요. 유색. 이슬유입니다. 이슬유. 맞죠? 유색. 여기 한자 안 쓰는데, 유색, 이슬유자. 유색. 구성, 요소인, 이 색이 구성하려면, 금이가 쌓여서 형성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 수제 좀지 뒤천기 남샤스, 어디에서, 금이 체계도 포함된다. 예. 유세의 구성 요소인 금맥에 대한 체계도 포함된다. 어떤 숙제색이든 물질이든 그 구성을 하려고 하면 거기 금미라고 해서 가장 미세한 물질, 가장 미세한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색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체계도 불교 경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수제 최 진짜식이나 타르토나 치료면에 좀주도 제상에 두면 나sem자 이 유식이 견해입니다. 유식 특히 어떤 유색 법색이든 외경의 구성 외부적으로 어떤 금리 같은 거 구성해서 구성 요소인 금리가 쌓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 넣었는데, 내적 마음의 현상 정도로 성립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여기 이제 유식이 전에, 유식은 외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무 정형부는 색이 이루어지려면, 색이라고 하면, 색이, 이거 가지고 오서. 이런 색을 형성되려면 그게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잖아. 다른 작은 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금류 같은 거 미세한 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이 물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색이 이 물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계도 불교 구사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특히 유시학파에서는 이 물질가 유색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든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거기 구성된 미세한 금리 같은 거 쌓여서 성립되는 거 아니고 내적 마음에서 이제 낭차점도 좀 셈죠. 마음에 현현하는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외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유시는 외정이 없다고 해요. 유부 정형부는 외정이 있다고 해요. 쉽지 이런 말하면 지금 논리 딱설 안 하고 쉽지 하면은 유부 정형부는 이거 물질이라고 해요. 유시는 이거 물질 아니고 정신이라고 해요. 이거 마음입니다라고 해요. 이거 마음이에요. 물건이에요, 이거. 마음이에요? 이거 하면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 돼. 염주라고 합시다. 염주는 마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물체예요? 정신이에요? 유부 정형부는 물질로 돼. 가장 미세한 것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고, 유시는 그런 거 아니고, 마음에서
염주가. 마음 없으면 염주가 없다고 하는 거야. 260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염주. 예. 밥은 요리사가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들었어요? 요리사의 마음이 만들었다고 해야 돼요? 손발을 그냥 묶고 마음만 있으면 음식이 저절로 됩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봤어요. 그걸 이렇게 가지고 낯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외정이 있다, 없다. 외정이라고 해요. 외정. 전문 용어는 외정이라고 해요. 외. 밖을 외, 정기 정자 써가지고, 뒤에 말로는 치투현이라고 해요. 외정보다 외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번역이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세친 보살님께서 지으신 남시릭바, 법이 뜻이 여기까지 자성 있는 사예요. 자성 있는 싹. 그러니까 자성을 전제하는 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싹이 무자성을 하고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 싹이 자성 있다 없다 하려고 하면 먼저 싹 자체가 자성 없어야 된다. 자성 없는 거여야 한다. 네. 그래서 시추제 모주보 초유견대바 하면 논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문제 때문에 사기 무자성다 연구파 이런 아무리 이렇게 삼성정의 같은 논리를 이렇게 펼쳐도 그것도 성립할 수 없다. 논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시추제 모주보 초기 견대바 견디 땡지장 모주보 땡바 논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이룰 수 없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삼상적인 논리로 아무리 정리해봐자 거의 성립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목차만 이 정도, 제목만 이 정도 알고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논제 자체가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여기 목차 이 목차가 예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하던 거 한번 볼게요. 보르도자적 광론 전체의 목차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 적이 있었어요. 이거입니다. 전체의 목차만 이 정도 돼요. 목차입니다. 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목차 거의 다 끝나요. 세 페이지 봐요. 네, 근본이 있는 유법을 불성립한 종의 유루가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본이인이라고 하면 근본이인 유법하면 논제입니다. 불성립하기 때문에 불성립한 종 목적입니다. 오류가 있다. 무슨 오류? 종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논이 대상 없으면 논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논의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논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논의 대상이 없으면 논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려우니까 제목 자체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면 근본인 유법을 불성립한 종이 오류가 있는 것.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쓴 거야. 이거 풀어서 말하면 논의 대상이 없으면 논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오류로 종인 유효한 논거라고 이러하네요. 유효한 논거. 또한 불성립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다시 번역하면 그 허물로
상대가 말하는 어떤 이유 또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 여기 정리하면서 올릴 겁니다. 제목이 예전에 보내한 거입니다. 그리고 보르도자적 광론의 전체 목차인데 그거 필요하면 좀 집중 공부하면 이것도 나중에 복사하면 돼요. 이거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네. 필요하면 여기 말씀하면 또 복사하면 돼요. 어디 가서 윗바사나 부분 없어요? 여기는 끝까지 다 있어요. 그때 끝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목차 다 여기 번역이 된 거입니다. 우리 밴드에 올릴 테니까 필요하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복사하면 돼요. 네. 우리 공부 자료는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저작권 같은 거 없어요. 저작권은 꼭 필요하면 부처님한테 아니면 쫑가바 대사님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진짜 저작권 갖고 계신 분은. 네. 그러면 우리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눈다. 주장을 말하는 것과 그것을 부정하는 것. 네, 이제 일단 그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 주장이 뭔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틀리다라고 밝혀야 돼요. 두 가지. 주장을 말하는 것과 주장을 세우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 네, 이래 하면 돼요. 주장을 말하는 것과 보다 주장을 세우고 주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부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을 세우는 것도 첫째의 경우는 이제 거기 계속 가면 돌아갔대요. 현구론에서 말한 것들을 안에서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으로 원문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아. 첫 번째 여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 이 주장을 이제 말하는 거, 주장을 세우는 거, 자성이 있다는 그 주장을 써네. 자성이 있다는 주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자료논증 중과학과의 주장입니다. 이게 자료논증 중과학과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 현구론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현구론에서 말한 것들이 안에서도 하는데 색설의 숭반 남지 낭내 장 신도 또 볼까 하면 현구론은 가운데 현구론 자체도 어렵고 현구론 또는 민구론 같은 말입니다. 용수보살님이 종문에 대해 월친논사가 지으신 주서서입니다. 주서서도 두 가지 경우 있는데 글 표면적인 해석하고 의미 해석하는 거 두 가지인데 현구론 같은 경우는 종론의 개성 하나하나 가지고 그 개성 그게 글자 하나하나 그 뜻도 물론 풀기는 풀지만 주로는 글자 부르는 거예요. 종론의 개성들이 449 개성 하나하나를 월친논사가 해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론의 뜻 해석하는 것은 입종론입니다. 입종론에서는 종론의 개성들이 안 가져오지만 결국 종론의 깊은 의미를 월친논사께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월친논사가 종론의 뜻푸름과 말푸름이라고 해야 돼요? 글푸름, 네, 글 부르는 거하고 글 부르는 거 위주로 가는 거는 현구론, 민구론이라고 하고 뜻이 부르는 거는 해석하는 거는 입종론이라고. 그래서 종론 공부하려면 종론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입종론도 공부해야 되고 현구론도 봐야 되는 거예요.
종류는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해서. 개송의 의미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꼭 어떤 덩어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형태가 있는 그런 덩어리처럼 덩어리라고 나와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생각할 필요가 에너지 형태에 있는 그런 4대 물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 상태에 있는 그런 물질도 있다라고. 그치? 그 물질이라고 하면 꼭 물건처럼 형태가 있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니고 형태 없어도 물질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상태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소리도 아까 나오는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뒤에 읽어주세요. 불교에서는 가장 미세한 금리도 소조라고 설하기 때문에 이는 금리 자체를 발생시키는 능조의 세계로 존재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 경제에서 거기 가장 미세한 물질, 가장 공급적인 물질, 극미 같은 더 이상 미세한 거 없는 거, 극미 이런 극미도 소조라고 소조입니까? 네. 소조하면 4대 요소로 만들어진 거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극미조차도 극미 그 자체도 어떤 4대 요소로부터 생긴 그런 체계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때문에 뒤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수화풍의 능조라고 지칭하는 것은 거친 수준 정도이다. 네, 우리 눈으로 보는 지수화풍, 그래 능조라고 나오잖아요. 능조라고 하면 조화, 능조, 소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능조라고 하면 4대예요, 4대. 그거는 거친 책, 락베 남자지고 아주 거칠을 있는 거친 상태의 4대를 말하는 거다. 그 미세한 4대이고 그 미세한 4대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장 미세한 그런 물질, 금리 같은 것도 존재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요. 예, 또한 불교 경론에서는 몸에 대해 거친 것, 미세한 것, 매우 미세한 것을 세세하게로 나누고 예, 불교 전쟁하면 주로 밀주 전쟁, 구야사마타 같아요. 예, 밀주 전쟁에서 거친 몸, 미세한 몸, 아주 미세한 몸. 예, 거친 몸은 뭡니까 하면 이제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거 하고 오장육부까지 포함해서 그 거친 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체에 있는 피부 겉으로 있는 거 하고 속에 있는 오장육부 뼈 것까지 해서 이런 거 다 거친 몸이에요. 어쨌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하고 미세한 몸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미세한 몸은 이제 자몽틱리라고 해요. 혈, 액, 뭡니까? 자몽틱리가 뭡니까? 기, 혈맥이라고 하고, 예, 기맥품이라고 합시다. 자몽틱리. 이거는 미세한 몸이라고 해요.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러 해서 뭐 이러 하잖아 사람들이 뭐 이러 해서 뭐 어쨌든 기가 세다 뭐 이래도 말하고 맥도 이 맥인가 어쨌든 이 기맥품이라고 할까요? 자몽틸리 이거는 미세한 몸이라고 하고 가장 미세한 몸은 이제 가장 미세한 식과 함께하는 품이라고 해요. 솔로 생명품인가? 어쨌든 가장 미세한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의식도 마음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의 세 가지 종류가 뭡니까 하면, 지금 우리가 낮에든 밤에든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이 이 거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세한 마음은 언제 있느냐 하면 죽을 때 일어나요. 이제 죽을 때 진수 화분 하나하나씩 이제 손에 들면서 이제 나와 깔람바, 체반 말람바, 나토 열람바. 이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보내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붉은색 나타났다가 뭔가 검은색 나타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하얀색이라고 해야 돼요? 낭칙독숨이라고 해요. 낭체독숨. 낭체독숨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번역이? 네, 낭체독숨. 미세한 마음이라고 하고, 정광명은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해요. 정광명 일어나기 직전에 그 단계 있어요. 세 가지 마음 단계. 그래. 낭직토숨. 그런 마음은 미세한 마음이라고. 군도 자주 80 분별하고, 80 분별하고, 세 종류의 뭐라고 해야 돼요? 낭직토숨라는 세 종류의 마음. 그런 상태는 미세한 마음이라고 하고, 정광명, 가장 미세한 마음. 그 가장 미세한 마음은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마음은 그때 파도처럼 일어난 것보다 미세한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 뿐이지, 이거 다음 생은 안 간다. 네. 다음 생으로 가는 마음은 가장 미세한 마음. 그래서 가장 미세한 마음을 우리가 그거 가장 미세한 마음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빨리 이제 그게 밀주의 성불 원리라고 해서 가장 미세한 마음이 수행하면 엄청나게 빨리 결과 이룰 수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친 마음, 이 두 가지 거친 마음 상태에서 계속 돌고 미세한 마음은 죽을 때만 사용하고 그때 잠깐 일어나다가 또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미세한 마음, 밀주의 모든 수행에서, 책에서는 가장 미세한 마음을 드러나지 않은, 어떻게 하면 가장 미세한 마음을 끌어가지고, 그것을 수행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미세한 마음을 하고, 마음도 세 가지 종류, 몸도 세 가지 종류, 이런 있다. 뒤에 읽어주세요. 풍에 대한 품과 지품으로 분류하며 품에는 두 가지 있다. 근본적인 품하고 가지, 지라고 하면 가지. 근본적인 거 아니고 가지품이라고, 지품. 근본적인 품도 5가지, 지품도 5가지. 이렇게 합쳐서 시품이라고 해요. 10가지 품, 롱주라고 해요. 마찬가지 읽어주세요. 하루 21,600건의 풍의 신안 등 몸의 체계를 매우 상세하게 설하였다. 네, 불교 정전에서 정론에서 하루에 이 품들이 어떻게 돌아다니 몇 번 돌아, 우리 심장 박동 하루에 들숨날숨 몇 번 해요? 그거 다 돼 있어. 들숨날숨. 얼마나 해요? 들숨, 날숨. 이거 다 합치면 24시간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더 그 숫자 나오긴 나와요. 맞죠? 하루에 21,600시간. 여기, 이거 말 아니고, 능이지책동 21,600. 예, 어떻게 돌고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도 미리 전쟁에서 나와요. 네, 여기 다, 이거 상세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 몸의 체계잖아요. 이거 다 몸에 돼. 네, 이거 물질이에요. 이게 다 물질. 정전은 이런 내용들이 다 과학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들이. 뒤에 읽어주세요.
안팎의 중생세간과 기세간이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세간하고 중생세간. 기세간 하면 이 지구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과학자는 빅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불교는 그 말고 다른 해석 방식이 있어요. 구설론에서 해석하는 방식, 또 민주 경제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경전에서. 그리고 유정 중생, 유정 세계, 유정, 무정 이렇게도 표현하고 기세간하고 중생세간 이렇게 표현도 해요. 어떻게 생기는 거에 대해 예를 들어 읽어주세요. 예를 들면 아상사, 논사가 조농년, 무상년, 능력년의 3년을 설명하며 중생세간과 기세간은 이와 같은 연으로 성립될 뿐이고 창조주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주장이며 과학의 근본적 견지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상가 무착보살님께서 삼연, 도동연, 무상연, 역연, 이 3년의 체계, 설, 3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설. 네. 거기에서 이 기세간과 중생세간은 원인 조건뿐으로, 원인 조건만으로 성립되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창조주 또는 창조주? 네. 창조주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사. 창조주의 마음 하면 창조주가 사람입니까? 창조주 마음이 있어요? 직등 꼽아보라고 해요. 창조자라고도 표현하잖아. 창조주. 그래서 어떤 전지전능, 어떤 창조주가 마음을 먼저 하면 생각하고 이제 계획해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는 것은 원인 조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교의 근본적인 주장이다. 입장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과학하고도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일치한다. 비슷하다. 하지만 읽어주세요. 반면에 아비달마에서 지구의 모양과 크기, 태양과 달 등의 운행,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주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수미산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평평하며 태양과 달 등의 전체가 지구를 돈다고 해석한 일부는 과거 인도의 베다 등의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현대의 과학적 발견과 명백히 상충되기 때문에 나는 오래전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자종으로 두지 않는다. 랑루스 직임에서 자종. 우리 불교도의 주장이라고 해야 돼요. 랑루스 지금의 나는 그런 거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오래전부터 조조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구설론에서 설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읽어보는 거 들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인정 안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12전. 네. 반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 네. 어비달마 구설론에서 지구의 모양, 지구의 모양이라고 하면
여기 지구의 모양, 지구의 모양은 마차처럼이라고 해요. 마차이잖아요. 그래서 구설원에서는 신대액이 있어. 신대는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라고 말 안 하고 마차처럼 어쨌든 평평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래 지금. 네. 또 어떤 분은 거기서 고사론에서 말하는 지구는 지금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거다. 인도는 마차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양하고 크기라고 하면 여기 크기라고 하는 원래 크기 량이라고 하는데 구설원에서는 유순이라고 하든 우리 유순 맞아 유순이라고 유순 맞아요? 어쨌든 크기가 보는 크기 우리 몇 미터라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의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설원에서 보면 태양과 달도 거의 크기 비슷해요. 하나는 50 하나예요. 예. 태양과 달도 크기 별로 없어요. 50하고 50 하나. 1 정도밖에. 말도 안 되잖아요, 태양과. 네. 그리고, 운행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달이 어떻게 돌고 있는 그런 것도 일단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식과 월식. 네. 일단 일식과 월식에 대해 해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나게 옛날부터 뭔가 사람들이 외도했던 서지보살님 이전에 외도에 주장하던 서지보살님께서 주장하던 그때 이전 사람들이 또 이미 거기에 대해 생각이 있다는 거 드러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성례 등의 다양한 주요 내용에 다 다루고 있지만 구설원의 입장에 수미산 중심 그 그림도 있어요. 대화 같은 거 있어요. 수미산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있고 근데 지구는 지구하고 남성부주라고 해야 돼요. 남성부주, 북부르주 이렇게 해서 수미산 사방에 있고 뭐 7가지 그 바다도 있고 뭐 그 위에 욕계 육천은 전 세계 모세계들 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 있는데 등에서 전체가 지구를 돈다고 해서 일부는 과거 그래서 그런 구설에서 나온 것들이 과거 인도의 벤나라는 거기 리지바라고 해요. 리지바 인도의 또 하파입니다. 그런 해석을 기반으로 둔 것으로 존재님께서 생각한다. 이 무슨 말이냐? 세전보살님의 본인의 뜻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그렇게 알고 있으나 그게 맞춰서 부처님도 방편설에 있는 것처럼 세전보살님도 방편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다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과거에 인도의 다른, 벳다라는 그런 학파의 견해를 기반으로 둔 거를 조자님께서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현대 과학과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명백하게 성존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과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라마 조자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구설원의 주장을 내 자주장으로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삼도는 부지께서는 그거 자주장이라고 생각해요. rinpoche는 자주장.
그래서 전자님께서 한번 보되 나는 이거 자주자는 름부체는 자주자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이가 좀 전이 다르다고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고사는 그것도 아예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예. 그 뒤에 읽어주세요. 그 다른 말들이 있는데 일단 좀 또한 불교 경론에서는 세계가 처음에 형성되고 그 이후에 차례로 안주하며 소멸되고 공덕이 된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이거 조금 여기 세계가 처음서예요. 세계보다 여기는 지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대니까 지구계. 우리 이 지구, 우리 이 지구를 말하는 거. 처음에는 형성되고서는, 형성되고, 이제,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안주라 머무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고 쭉 머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소멸. 없어지는 과정. 생기는 과정도 있는 것처럼 없어지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없어, 텅 비어는 거. 그런 거. 이 네 가지 보고, 우리가 급이라고 하잖아. 급. 삼아선지급이라고 표현하잖아. 급. 이 급이 대급도 있고, 대급이라고 하잖아. 대급. 한 대급에는, 여기, 티베트식으로 하면 착 100개 해봐, 내 100개 해봐, 직 100개 해봐, 똥 100개 해봐라고 해요. 깰바. 그러니까 착은 형상급이라고 합시다. 일단 우리 형상급. 형상하는 급. 그게, 길어요. 그게 엄청나. 그게 20번이라고 하는 20. 형상급이 20이라고 하고, 차별급은 20. 20급이라고 하면 되죠. 형상급이 20하고, 그리고 내백급은 주급이라고 합시다. 주급, 머물 주자 해가지고, 내백급이라고 해요. 내바. 그것도 20. 그리고 소멸되는 과정, 멸급이라고 합시다. 소멸되는 과정, 멸급이라고 하고, 그것도 20.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죠. 아예 텅 비어, 아예 없어지는 급. 그것도 20. 그래서 20, 4개가 뭡니까? 80급이잖아요. 이 80급을 대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다 겨줄 낮게 친이라고 해요. 대다 겨줄 낮게 친. 이런 이야기도 구사론에서 나옵니다. 이거. 깨친스. 그리고 읽어주세요. 공의 단계에서 허공 미진 또는 공진들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다시 형성된다. 따라서 공에서부터 성주에 다시 공으로 반복되는 이 과정은 끝없이 연속된다. 그래, 현하고 첫 번째 뭐 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공에서부터 공, 성, 주, 괴라고 하잖아요. 공급, 성급, 주급, 괴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거기 기간이 20급이라고 해요. 20급. 그리고 성급, 이루는 과정이 또 20급. 그리고 머무는 것도 20급. 그리고 괴멸. 이제 없어지는 것도 20급. 이렇게 해서 80급입니다. 이 80급에서 반복해서, 콜로디 탐해버 러니주에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를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입니다. 이제 텅 비어있는 그 급. 그때는 여기 반란기 뒤 철업범 동배둘 여기 두 가지 쓰잖아요. 뭐라고? 허공미진하고 허공미진 또는 공진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하는 허공미진이라고 해도 되고 공진이라고 해도 되고 반란기 뒤 하나는 동배둘 공진 또는 허구미진이라는 4대 요소 말고 앞에서 가잖아요. 허궁 뭐라고 했어요? 우리 허궁진이라고 나오자. 허궁진이라고 해도 되고 공진이라고 해도 되고 뭐 허구미진이라고 해도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너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미세한 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이제 지구 세간계라고 해도 돼요. 지구가 다시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고 출비했어요. 그래서 공급에서 이제 성급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에서 성급, 성급에서 주급, 주급에서 괴급, 괴급에서 또 공급, 공급에서 또 성급. 이래서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시무종라고 그 말이 나오는 시자도 없고 끝이도 없고 우리도 그만큼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자도 없고 끝이도 없는 거예요. 네. 뒤 읽어주세요. 남들라에서는 공급의 시기에 허공에 머무는 금이들을 허공지라 칭하고 모든 물질의 원인이며 아주 미세한 에너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덩어리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제 공급 20대 그 허공에 그 허공진이라고 허공미진이라고 그거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갈라차가르 밀경이라고 해야 돼요. 듀고르라고 하면 밀주 정전도 고야사마다 밀주 정전도 있고 히루가 밀주 정전도 있고 야메다가 밀주 정전도 있고 고야산에 칼라차가르 밀주 정전도 있는 거예요. 본전도 따로 있지만 정전도 따로 있다고. 거기서 허구미진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다고 하는 거예요. 허구미진에 대해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전자님께서 그 과학자들이 하고 이제 대화 문담만화 하면서에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해석이 안 되는 풀지 못하는 그 의문을 전자님 그 허구미진 말하니까 과학자들이 다 뭔가 깨닫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 무기만 생각도 묻지만 생각도 그게 형태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형태 아닌 에너지 상태에도 물질가 있다. 옛날에는 뭐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 불교에서는 극미 가장 미세한 거 이래 하면 그걸로 끊었는데 이 과학계에서도 애덤이라고 해서 원자 원자에서도 계속 요즘은 확 이야기하고 확에서 또 뭐 해도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갔다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물질로 바꾸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갈라차가르 정전에서 말하는 허구미진하고 같은 맥락하고 그래서 이 허구미진 바탕으로 다른 물질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물질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에너지로 다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물질로 이거
물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물질형들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예를 들면 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이 없으면 수학이 1, 2, 3, 4 이런 거 다, 그 9까지는 괜찮은데 10 하면 영 없으면 10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10, 100, 1000이라고 할 때 영이 엄청나게 그게 공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 하나 붙이면 뭐 100, 100, 1000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럼 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공이 이런 것처럼 허구미진이라고 그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물질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허구미진은 다른 물질의 원인이 된다. 거의 에너지 상태에 불과하다. 드러나지 않고 뭐 드러나는 이런 덩어리처럼 그런 걸로 주장하지 않는다.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 뒤에 읽어주세요. 이러한 허구미진의 영향으로 사대는 미세한 단계에서 거친 단계까지 나아가고 다시 거친 단계에서 미세한 단계로 차례로 흩어지면서 다시 허공진의 본질로 흡수된다. 읽어주세요.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진들은 세간의 형성과 소멸의 전 과정에서 근본 원인이 된다. 이 허구미진은 근본 원인입니다. 라고. 그 허구미진의 힘으로 사대주가 생기고, 미세한 사대주. 그 미세한 사대주에서 거친 사대주 생기고, 반대로, 헛어질 때 거친 사대가 헛어지면서 없어지면서 미세한 상태에서 사대가 헛어지고 없어지고 그 미세한 사대가 헛어지면서 허구미진 상태에 흡수가 되고 그 상태 허구미진 상태에서 또 이 허구미진 가장 미세한 에너지 상태에 되어 있는 그거 이 세간 이 지구가 형성되는 거하고 괴매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미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도 허구미진 상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본처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본처. 맞아요? 본처. 발처라고. 한문입니다. 한문. 이거. 의상대상입니까? 법성계 누가, 법성계. 210자에 글자는 의상대상입니까? 의상대상 아주 유명해. 법성계 맞죠? 화엄경을 2배 줄어서 처음에 2군으로 줄었다가 그것도 많다고서는 또 줄으라고 하니까 이제 210자의 법성계로 줄었다. 210자도 허무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줄었자라고 해서 8글자로 줄었다고. 그 8글자가 뭡니까 하면 본처, 발처라고. 행할 행. 하도 가도 다시 본 자리에 돌아온다고 하는. 본 자리에 돌아간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가 무슨 지야? 지심 구별할 때 지죠? 지가 뭡니까? 지지. 멈출 지자 아니에요. 지에서 이게 지.
지지 발차. 지금. 지지 발쳐서 발심 발자에다가 처음 발심하는 거기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발심. 지지 발쳐.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 곳을 정하면 그곳에서 나아가고 머무를 곳을 정하면 그곳에서 멈춘다. 어쨌든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허공 미진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없을지 때도 허공 미진 상태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흡수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럼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읽어주세요. 이 미세한 허공진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세간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빨라차거나 딴뜻하게 의하면 어떤 미세간일지라도 형성되기 이전에는 공의 본질로 머물며 개별적 세간의 모든 유색의 구성 요소는 허공진의 본질로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허공진은 그 세간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가 되고 그와 더불어 그 세간에서 탄생할 중생의 업력이 성숙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풍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차례로 지구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기세간하고 유전생각이 밀접한 관계라고 해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세간으로 이제 이 지구하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유전세간 우리 같이 이 지구와 우리 유전들이 관계가 있다. 이 지구는 우리는 물질만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 공업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업. 우리 이 지구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업으로 이 지구가 형성된다고 봐야 된다. 지구가. 그래서 이 미세한 그 허공진 들이 지전은 지된 착외주로 언제부터 이 지구가 이제 형성되는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갈라차갈 딴데라 갈라차갈 밀주 경제의 입장에 따르면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지구 지된 제라바스 건시인으로서 어떤 지구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든 또 다른 지구든 이 별든 다른 별든 설립하기 전 이루기 전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에 머무다가 그 어떤 세간 여기는 지구 세간계라고 했어요. 개별적 세간은 네, 개별계 세간이라고 해도 되고 지구라고 해도 일단 우리는 여기 지구라고 하면 더 편해요. 여기 한국말로 네, 지구. 지구에 이제 모든 물질 숙지연기 좀씩 탐지해서 모든 물질의 거기 바탕은 허공진의 본질로 머물러 있다. 허공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진.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거두대 직등이 간 제라도 짜요 좀씩. 그렇기 때문에 허공진은 개별적인 이 지구의 근본적인 거기 원인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 지구가 형성되는 거 아니고 그 지구 개별적인 그 지구에 태어나게 되는 유정이 업의 힘도 거기다가 더해서 업의 힘도 있게 가지고 그 힘으로
그 비어있는 상태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유를 계속 하면 보도가 되듯이 비어있는 그 무징에서 이제 물질로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은 거는 중생의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의 힘. 그 물질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 물질 기세간하고 유전세간에 이렇게 서로 관계해서 이제 시작해서 점차 지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 뒤에 읽어주세요. 우주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 왜 또 여기 우주라고 해죠? 그 티베트는 다 지구, 뭐 세가라고 하면 세가라고 해야지. 아니면은 우주라고, 우주라고. 티베트는 직대라고 해요. 직대라고 하면 사진 찾아보면 세가라고 나와요. 예. 하지만 이 직대라고 하면 직대라고 하죠. 이 지구도 직대인기 감 하면 이 지구계, 이 지구를 알 수 있어요. 그 외부의 지구라고 하는 우주계보다 외부의 지구, 즉 기세간입니다. 기세간. 기세간. 처음 이제 읽어주세요. 과학계에서는 최초의 빅뱅이 발생했다는 심오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빅뱅은 어디서 발생했는가? 어떤 원인에 의해 빅뱅이 발생했는가? 무엇이 우리의 지구가 형성된 후 생명의 원인이 되었는가? 우주와 그 안에서 진화한 생물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등등이다.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 이제 이 지구가 지구 세간계 처음 형성되는 거에 대해 과학자 중에서 세력이 나와서 과학에서 빅뱅 최초의 원인이라고 해서 처음 빅뱅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그런 심오한 해석도 있지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고 하는. 근데 다도체와 개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남아있다. 뭐냐 하면 빅뱅 이전에 무엇을 있는가? 이거 하나 하고 이 빅뱅 큰 그 빅뱅 총들 소리가 빅뱅의 맑게 채무라고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맑게 채무에서 크기 황라는 그 부딪히는 소리를 크기 부딪히는 뭐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원인 조건에 어떤 원인 조건으로 이렇게 크게 부딪혀 가지고 소리가 나는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 아주 쇠골라 필두 존의 최소 우주를 뭐 때문에 우리 지구가 이거 형성되면서 발전 형성되면서 여기 생명체가 여기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라고. 빅뱅이라고 할 때 그때 생명체의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는 갑자기 중간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도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괴멸, 공멸이라고, 괴급,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텅 빈 상태로. 괴멸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도 형성되는 것도 성급하고 주급이라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급, 이런 것처럼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언제부터 그 원인이 생기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처음에 뭐 바다, 뭐
수천 시간 많이 하다가 바다에서 점점 생명체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바다 물 밖에 나오다가 이래 해서 사람으로 변한 진화론이라고 해요. 네. 진화론? 진화론. 진대는 진부진, 화는 변화화, 진부하고 변화하고 그런 의미로는 아니고 진화론입니다. 의무론, 진화론, 론이 많아요. 요즘 드론도 있고 맞아. 드론도 이래야. 제가 이름 말할 필요 없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문 좋아하니까 중문 공부. 종들을 모아서 논하는 거 중문이라고. 맞아요, 중문이라고 해요. 종들을 모아서 논하는 거 중문이라고. 저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 네 번째 질문하고, 이제 생명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그리고 지딩이 감다 대난도 비교를 주면 선제를 봐. 이 기세간, 이 지구와 이 지구 속에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 중생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불교는 이 공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공업. 예, 이 지구가 우리 공통의 업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5가지 질문 비롯한 이런 큰 질문, 중요한 질문들이 어찌 과학계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계에서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주세요. 불교 경론에 따르면 외부 기세간이 성립되는 과정은 내부 중생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보는 중생의 거친 몸은 미세한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 미세한 것은 궁극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가장 미세한 풍과 심으로부터 성립된다고 설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인해 이 대우주를 미세한 단계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과학의 질문 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입장을 더 밝혀야 되잖아요. 불교 경론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기세간, 즉 이 우주 아니면은 이 지구에 어떻게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유정세간, 생명체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세간, 유정세간, 즉 유정 중생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몸이 단다 완수를 오연시배라고 해. 지금 이런 거친 드러나이는 거친 이 몸이 가장 미세한 어떤 차별인 것이 미세한의 어떤 단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맞잖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정전 난자 조금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다. 그러면 정전 난자 속에 지금 이 모든 기능들이 성립할 수 있는 그 요소라고 해야 돼요. 원인들이 다 거기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다고. 그 미세한 것도 더 따져보면 그 미세한 또한 궁극적으로 아주 이제 둘러 나눌 수 없는 그 마음과 식품이라고 나오죠. 미세한 품과 미세한 심. 미세한 심이라고 해도 식이라고 해도 돼요. 심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런 미세한 단계에서 이루는 것이 그 정전에서 설하시기 때문에
원수 류분기 지대니 간 침부디 차참을 남내서 우리 몸이 이 큰 지구계 세간계에 가장 미세한 어떤 잠깐만요. 원수 류분기 지대니 간 침부디 차참을 남내서 아주 우리 몸 형성되는 거 보면 이 큰 지구가 형성되는 것도 드러나 있다라고. 지구가 형성되는 거하고 우리 몸이 형성되는 거, 뭐 지구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크지만 우리 몸은 거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비슷하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지구라고 하고 소우주라고 하고 큰 대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 하나도 가끔씩 진짜 생각이 들어. 이 안에 일체중생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몸 안에.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나 혼자 안 해요. 나한테 붙어있는 얼마나 84,000번의 벌리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과학이 더 분석하면 84,000보다 더 많아요. 예. 천원 수많은 생명체들이 나한테 붙어있는 한 지구예요.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유전들이도 자주유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편안할 때 그들에도 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가 오고 내가 힘들어 아프고 이러 하면 이 안에 있는 그들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다 이 중생들에게 무릎 값이 한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무릎 값이 꼭 어디 할 필요 없고 미리미리 먹고 마시고 이 자체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먹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라고 해도 돼요? 네? 내 몸 안에 구석구석에 계시는 내 몸 안에도 육도윤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생들에게 우리가 물과 음식으로 대접하고 지금은 불법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들으면 이 중생들도 같이 법을 듣고 있는 그런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게 드러나 있다라고. 그리고 뒤에 읽어주세요. 과학에서 다루는 진화론의 체계, 특히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의 종과 생명의 기원을 연구했는데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의 복잡한 결합에서 생명이 생긴다는 것과 동의 번식 등 생물로서 갖춰야 할 5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때 세포학 이론가는 모든 생물이 세포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포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추측해서 답하길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합시다. 13페이지 들어왔어요? 네, 지금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하고 저 티켓 보고 10페이지 13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나와. 과학계 다윈. 여기도 먼저. 예. 과학계에서도 다윈. 예, 이제 서양 철학 과학자죠. 다윈. 다르윈이라고 해요. 다르윈. 예, 다윈. 진화론의 체계. 여기 이제 진화론의 체계. 다윈이 만드는 진화론의 체계. 그런 거. 특히 있으네. 렁중 디루기 돈의 최소의 넘버 점인당스.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데 자연 렁중
딤주기 돈에서 그 선택하는 거 자연은 자발적으로 그냥 이루다라고 통해서 다양한 생명이 종과 생명이 다양하게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거. 그리고 최소 그 통마추시제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했는데 근본적인 원인, 최초의 원인, 생명은 처음 어떻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했다고 하는 다르윈의 진화론 책에서 그런 연구해서 물질 구성 요소인 원자의 복잡한 결합에서 생명이 생긴다는 것과 수정이 좀씩 두জন 녹진 채워식이 낙내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생명체가 이제 생겼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번식에 리규개별 그 종자가 심으면 그 번식이 번식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번식하는 번식도 많이. 예. 그 인천 작전을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상륙 작전. 그 군인이 자식이 너무 많잖아요. 자식이 마지막 그거 할 때 그 부인과 떠날 때인가 그때 뭐 어디 내가 워낙 그 생명이 번식하는 그거 해서 자식 많이 만들었다고. 근데 번식은 이런구나라고 생각해서 번식한다. 번식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달려놓으면 좀 전에 어머님께서 16명이 나왔다고 하면 상상도 힘들었잖아요. 16명이 나왔어요. 전전에 어머님께서. TV 때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9명, 10명 이런 나누는 거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종이 번식 등 생물로서 갖춰야 할 5가지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건 5가지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과학 더 지난해 공부했으니까 뭡니까? 꿀이 있어야 되고 뭐 공기 마셔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 과학에. 뭔가 음식을 먹는 거, 공기 먹든 음식을 물 먹든, 네, 이거 먹는 거 있어야 되고, 사는 거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이래 대소변을 사는 것처럼 다른 생명들도 뭔가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뭐 있어요? 이래 해서 5가지 특징 말해요. 그걸 갖춰야 한다. 생명체의 생물로서 5가지 특징을 갖춰야 한다. 한다고 이렇게 다루는 진화론에서 이런 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 설명할 때, 최소 그 통말 대세 찍어서 이제 생명이 처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 해석할 때에서 설명할 때에서 세포학 이제 여기 세포학 나오네. 세포학. 터붕규직 배식으로서 세포학이라고 터붕하면 가장 미세한 상태의 그런 거에 대해 또 연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만들어져 있나 봐요. 그리고 세포학이 이룬가는 모든 생물의 세포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이제 소대구 처분의 중앙 가장 미세한 여기도 처분이라고 하면 미세한 그 세포라고 해야 돼요. 그 세포 자체가 생명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는 세포마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아니라고 해요? 네? 세포학의 이론에 따르면 세포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따스를 해야 돼요. 세포는 생명이 아니라고 봐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거기서 이제 생명이 생겼다고. 그 세포가 생명의 원인, 근본적인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스를 해서 세포 생명 안 해요. 세포에 그 생명 없어요. 이 5가지 특징 안 갖춥니까? 논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세포 자체는 생명으로서 갖춰야 할 5가지 특징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안 갖췄다고 해야 돼요. 뭐 안 갖춥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세포화 말고 우리 불교의 입장을 보면 세포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네? 세포라고 하면 뭡니까? 세포라고 하면 세포가 뭡니까? 세포. 금이입니까? 세포하고 금이 같은 말이에요? 세포 뭡니까? 네. 세포마다 이 식이 있어요, 없어요? 식이 있다면 생명죠, 불교의 생명체죠. 가장 미세한 생명체죠. 그래서 세포도 중성입니까? 우리 제가 공부할 때 세포마다 나라는 아상아집에 다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포도 생명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생각입니다. 이따 따져봐야 됩니다. 세포학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세포에서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세포는 생명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서 처분기 동마가 세포의 시작이 뭡니까? 또 다시 세포의 시작. 강의 10에 랜도스 쇠바지 뒤로 무식이 종림초 종원을 마우스. 그러니까 이제 추론하는 아주 오래 지나는 시간 오래 해서 그냥 세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처음에 한국말 공부할 때 왜 그랬습니까? 그냥 이러고 말하네요. 왜 그냥 이러고 말하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왜 좋아합니까? 하면 그냥 좋아합니다. 이러고 하잖아요. 왜 가요? 하면 그냥 가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 이유 특별한 이유 없다는 거 뜻인가요? 그냥 가요. 그냥 먹고요. 그냥 자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싫어해요. 왜 그냥이라고 쓰는 거예요? 세포가 왜 생겼습니까? 질문하면 시간이 오래 가서 그냥 생겼다고. 그 질문 때 답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답이 되겠어요? 세포학의 입장에 따르면 그 뒤에 읽어주세요. 생명의 이론에 관한 진화학의 이론 중에는 돌연변이 설이 있다. 그런데 이는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또는 원인 없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다름없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오케이. 조금씩 합시다. 피규리지 리퀘스 이제 진화론에 따라 그 논리로 생명의 최초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체계에 대해 설명할 때 리준유교도 돼서 퇴종이 임했다서 그러니까 세포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은 그냥 생겼다고 하는 거 우연히 생겼다. 이런 견해 주장 같은 거 있는데 이 불교의 입장에서 이거 보면 이 설명에 대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인이 없이 생겼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어찌 거기 생명을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에 의문을 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손자 우리 만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그 노래자 맞아 그 노래 우연이 없어요. 이런 만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예. 우연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복잡한 이 해석 안 하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말만 그랬지 진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면 원인 없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원인이 없다고. 원인 없으면 결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고 나쁘고 있어요, 없어요? 운 좋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네, 운이 좋을 때 큰 성공하고 잘 되고, 운이 별로일 때 잘 안 되는 거. 운 따라 움직이는 거요. 운이 좋고 나쁘고 있어요? 운도 없어요? 그 운 보는 거 운세라고 하잖아, 우리 오늘.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그런 나오잖아요. 운은 뭐네. 네. 그래서 어제도 그거 해결 안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주죠. 나는 예전에 현대 생명공학에서는 유전, 특히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진 마음의 가치를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이타심과 연민 등 유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점을 왜 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주제님께서 과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라고. 무슨 질문이냐 하면, 경제지질의体内经由这个先天基的老板米在人系属于身体人다 개밀린 바스.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유전 생명체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특히 사람의 근본은 그 심성, 근본으로 인한 그 심성, 在位让切属于身体人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심성. 네, 사람에게 본래부터 그냥 새로 거기서 어디서 가져올 필요 없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성. 우리는 윤리적, 도덕, 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심성. 그런 가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질만하고 전신의 세계에 대해 왜 다루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현변이 쌤 따서 이타의 마음과 그 연민, 비심, 연민심 같은 쌤제되다 폐제의 짜외연돼서 우리 중생에 성장하는데 근본적인 그 공도라고 하면 조금 그리고 폐제, 쌤제되다 폐제의 짜외연돼서 성장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장점.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타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 그 엄청나게 크게 영향하는 거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타의 마음과 이 연민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는데 크게 영향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과학계에서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과학자와 만날 때 전전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 질문에 놔두겠습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그러면 다음번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보면은 세상에 버리실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에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세상에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에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감라의 남아 빈진 가수께서는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장소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한자지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